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지금 나오셨고요. 지금 바쁘신 시간 중에도 저희들 직접 스픽스를 찾아주셔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이 여전히 이제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방송 중에는 스픽스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라디오로 SBS 출연하셨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또 오후에는 매불쇼에서 수요 난장판.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댓글로 이렇게 글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수요 난장판에 나갔을 때 조회수가 네. 215만 회를 기록했다. 송영길 대표의 저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불쇼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던데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뭐 다른 지금 근황에 대한 질문보다는 워낙 지금 엄중한 국정 상황이어서 질문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외교 쪽이든 뭐 국방 쪽이든 특히 자원 외교 이런데 나름의 이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연륜을 갖고 계신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이제 산유국이 됐다. 2천조 원에 이르는 그런 유전을 발견했다.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로 느닷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유사한 그 공범 같은 행동이 아닌가. 예.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사실 불확실한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할 사안인가. 다급했다. 아프리카 정상회의 중에 시간을 제껴놓고 뛰어와서 발표만 하고 질문 안 받고 가버렸다. 산자부 장관이나 뭐 석유공사나 실무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세 단계라 그러잖아요. 탐사를 한 다음에 시추를 시험해가지고 나와야 상업적 개발이 돼서 경제성이 될 텐데 이 3단계 중에 첫 단계 물리 탐사 수준에서 가능성이 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럼 뭐 시추공을 뭐 하나 뚫는데 1천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 가능성이 10%나 20%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정도 상황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꼭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형 이상득이 볼리비아에 가가지고 한 6번인가 볼리비아를 갔어요. 어때요? 리튬 거기에 우유니 호수라고 있습니다. 리튬 채굴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처럼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 결국 그게 안 되는 걸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자원 외교는 그렇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따져봐야 하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급히 발표를 했을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많습니다. 지금 최상병 그 사건 수사 의혹 사건이 공수처가 계속 들어오고 전화 녹음 뭐 전화 통화 사실들이 수차례 지금 드러나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소환해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조국 대표는 대통령 개인 핸드폰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다 제대로 하려면 다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또 최근에 21%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아무튼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국면 전환이 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 발표했으니까 제대로 된 거 뭔가 이제 유전이 발견됐구나 이렇게 인식할까요? 박민 KBS 사장이나 이런 방송들만 있으면 가능할 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스픽스도 있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소통하고 워낙 또 정보가 빨리 유통되기 때문에 금방 그런 과장 광고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 신문 방송을 대체로 분석해 보면 한 7대3 정도는 대단한 이제 경제 성과를 낼 만한 예. 그런 이제 일종의 성과다라는 쪽으로 보도를 여전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유국이 됐을 경우는 이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고 이러면서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는 걸 보니까 물론 언론의 좀 성향들은 나타나긴 하던데 야 우리 언론이 정말 이렇게 해서 대통령 발표 내용을 과장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과잉 홍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이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보겠다는 이제 시도를 보수 언론과 손잡고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70년대도 아니고 예. 앞으로 2030년 이후에나 좀 어떻게 제대로 좀 검증이 될 그러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정권 임기가 지금 3년도 이제 안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탈탄소 사회에서 과연 이런 화석 연료를 심해 1km 수심의 시추공을 봐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설령 경제성이 있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찬반 논쟁이 큽니다.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과연 해상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알리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8%밖에 안 됩니다. 삼성이 지금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그 보조금 그런 뭐 배터리 보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알리백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다 소위 인텔 뭐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이렇게 교류를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다 알리백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지금 그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C밤이라 그래서 탄소 국경세가 2026년도부터 유럽 시장을 들어가려면 이게 부과가 됩니다. 6개 품목 중에 철강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포스코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가를 약 30%를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윤이 한 3점 몇 프로가 나온다는데 이윤의 10배가 넘는 코스트를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포스코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포항에 계신 여러분, 지금 알리백 못 만들면요 포스코 본사 다 옮겨갑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지금 왜 이 알리백을 모르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후과가 큰데, 알리백이라는 게 단순히 자연보호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 먹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재생에너지나 이런 청정에너지 알리백 산업 구조로 누가 빨리 전환시키느냐가 우리나라의 기업을 우리 영토에 지켜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민주당 대표 때 문재인 정부 때 NDC 그 국가 탄소 감축 목표를 40%로 정했거든요. 네. 지금 나를 수사하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그 NDC 40%를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R&D를 같이 했어요. 그 푸른 아시아랑 함께. 그것도 제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35로 처음에 정부 관료들이 하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해서 40%로 만들었는데 40%로 하려면 한 2억 톤을 줄여야 됩니다. 2030년까지.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탄소 감축 계획 목표 발표를 그 계획을 발표한 거 보니까 자기 임기 3년 동안에 25% 약 5천만 톤만 줄이고 1억 5천만 톤은 다음 정권이 해라. 그럼 다음 정권이 몇 년 남았습니까? 만약 한다면 네.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예. 한 4, 5년 만에 너무 무책임한.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